유능길의 장마 갑시다. 장마. 그 유능길의 장마는 제목이 장마잖아. 장마 무슨 뜻이야? 그치. 오랫동안 비가 그치지 않는 거지. 긴 장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랫동안 오는 거니까 그 비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또는 뭐가 될 수 있겠냐? 6.25 또는 분단 현실 이런 것들이 장마라고 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는 예,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내리죠. 서술자인 나라고 나있죠.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집에는 외할머니와 작은 이모가 피나눠 살고 있어요. 그죠? 외할머니하고 작은 이모가 피나눠서 살고 있는데 나의 삼촌은 뭐가 됐어? 빨치산이 되어 산으로 떠났습니다. 빨치산이 뭐예요? 빨갱이. 뭐 여기서 나온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빨치산은 원래 어원은 파티잔, 그래서 혁명가, 공상당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산당, 그죠?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되어 산으로 떠났고 외삼촌은 뭐가 됐어? 국군 소대장이 됐지. 그러니까 삼촌하고 외삼촌이 서로 뭐 하는 거야? 한쪽은 국군이고 한쪽은 인민군이 된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갈등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편에서 참전하게 된 삼촌과 외삼촌이 전쟁에 참전하게 됐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예의를 지키며 원만하게 지내왔지. 그런데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연락이 온 거야. 외삼촌은 뭐가 됐니? 국군이 됐잖아.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죽었겠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인민군 빨치산에서 죽었겠지? 그래서 이제 심한 갈등,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니까 장마가 두 사람 사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될 수도 있죠.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빨치산이 숨어 지낸다는 산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말을, 이 빨갱이 새끼를 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겠죠. 왜? 이 어머니,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의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빨치산 중에 누가 있어? 삼촌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삼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할머니하고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다른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삼촌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삼촌이 어떻게 돼? 빨치산이 됐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만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 믿는 거지. 왜? 점쟁이가 살아있다고 말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집에다 올 것이다. 집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해. 그래서 집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장명등을 켜놓고 기다려. 불을 켜는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자, 할머니만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불을 켜놓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믿음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뭘 때문에? 점쟁이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떤 무속신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속신앙을 나쁘게 보진 않아. 여기서 무속신앙을 뭘로 보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 근데 할머니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 가족들을 들들 볶아. 야! 청소해! 음식 준비하고. 왜? 누가 오니까? 아들이 오니까. 그래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 음식을 장만하는 등 돌아올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때 할머니가 어떻게 돼? 의욕이 넘치는 거야. 까랑까랑해주고. 그렇죠? 젊음을 되찾는 듯한 할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날이? 아무 날 아무 시가 된 거야. 누가 와야 돼? 아들이 와야 돼. 자, 아들이 올까요? 한번 가보자. 마루 위에서 발돋움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어렵고 근처를 떨던 월이라는 놈이, 월이 뭐겠어? 월이야. 월이. 강아지겠죠? 월이라는 놈이 토방으로 내려쳤어. 마루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섰어.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대문 쪽을 향해서. 이거 뭐야? 대문 쪽에 뭐가 온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내 함성이 들렸다는,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밖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아들이 왔나? 할머니는 아들이 왔나 이 생각하겠지. 우리 식구는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린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게 된 거야. 뭔가 이상함을 강취한 거야. 진짜 삼촌이 오나? 아니면 무슨 일이 밖에 일어난 것 같지?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우는 중이었다. 어디로? 우리 집 쪽으로 함성 소리가 가까우는 거야.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으로 뛰어나갔어.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우리 집 대문간이 너무 소란해진 거야. 우리 집 대문간까지 온 거야.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이거야. 마당 한복판. 여기 왜 했냐면 이동 경로야. 누구의 이동 경로인지는 뒤에 가서 나와. 아무튼 이동 경로야.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 패였다. 조무래기들, 어린애들이겠죠. 그들은 손에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을 골고루 들려 있어서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거야.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세를 올린 거야.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뭘 봤어? 꿈틀꿈틀 기어오는 커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어디에? 마당 한복판에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 마당 한복판 선생님이 여기서 하이라이트 했잖아. 이제 하이라이트 했지? 이게 뭐의 이동 경로야? 구렁이의 이동 경로인 거야. 마당 한복판에서 나타났지? 그 다음에 꿈틀 기어오는 커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으로만 봐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이렇게. 근데 구렁이가 왜 삼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할머니는? 삼촌이 오기로 한 날 그 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삼촌의 현신이잖아. 근데 삼촌의 현신이면서도 또 뭘 상징하냐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구렁이가. 아무튼 구렁이였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고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고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쫄 이런 거죠.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면서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갔다. 이런 거죠. 이게 서술자가 어린아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근데 여기서 구렁이는 삼촌의 현신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말했지. 왜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냐면 이 구렁이의 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진 반동강이 나 있단 말이야. 우리 민족도 어떻게 되니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그런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돌멩이나 나뭇가비는 뭐가 되겠니? 얘는 바로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되는 거야. 얘네. 그러니까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구렁이에 가해지잖아. 그러니까 구렁이가 우리 민족이라며. 그럼 얘네들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매의 요조를 낼 요랑으로 작대기를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오기만 해 그냥.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다 보니 누구였어? 외할머니가.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누구야? 비명은 누가 지른 거야? 할머니가 지른 거야. 왜 할머니가 질렀을까? 아니, 지금 누가 와야 될 시간이야? 아들이 와야 될 시간이지. 근데 누가 왔어? 구렁이가 왔지. 그 말은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렁이가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로 왔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누가? 할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꼬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이렇게. 삼촌이 온다는 시간에 나타났잖아. 그래서 구렁이를 아들의 현신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죽어서 뭐가 돼서 구렁이가 돼서 왔다라고 보는 거지. 이건 뭐에 대한 믿음이야?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지? 성주신? 이렇게.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 부릅뜬 두느니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다. 이 새끼가 삼촌한테 어디 막대기를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절정일입니다. 삼촌이 온다는 날에 삼촌 대신 뭐가 나타나? 구렁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렁이를 누구의 현신이라고 봐?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기절하게 된 거지. 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고 나서 구렁이가 대신 왔구나 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절정 1입니다. 내용 이해됐어요? 별다른 내용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남대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왜? 할머니 쓰러졌지. 애들은 와서 막대기 들고 돌멩이 던지고 있지.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된 거야. 아! 비명소리가 다 물러갔다가 다시 몰려든 거야. 재차 모여들었다.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통에서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서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외할머니 혼자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왜? 이미 할머니가 어떻게 되니 졸도했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외할머니밖에 없어. 그래서 혼란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할머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라고 했지? 그럼 사람이 여기 하이라이트한 것들은 어떤 모습이겠니?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해가는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과정이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첫 번째 뭐 합니까?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이게 할머니가 해놓은 첫 번째 혼란 수습 과정인 거야.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 대문 밖에 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디가? 텃밭 이랑도 밑줄 할까? 밑줄. 텃밭 이랑 밑줄.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라고 했지? 자, 맨 처음 어디였죠? 마당 한복판이었지? 그 다음 어디? 텃밭이지? 그 다음 어디가? 감나무 가지 올라가지? 이렇게.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내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대할지기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만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 움직임과는 건널고 있었다. 꼰등이 거진 반동강이 났잖아. 이게 아까 구렁이가 삼촌을 뜻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뜻한다고? 우리 민족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거진 동강이 날 정도래. 그러면 분단된 한반도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야. 구렁이가 우리 민족인데 거기 반동강이 됐어. 그럼 분단된 한반도를 뜻하겠죠.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가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한마디죠.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이 새끼 어떤 새끼가 돌멩이를 던지냐? 이렇게 한 거죠. 좀 더 가볼게요. 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마른 눈가를 요모조로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껐득거도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되게 침착하죠? 그래서 침착한 할머니 행동 봅시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을 했다. 그리고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왔는가라고 했지. 이 구렁이를 누구로 대하는 거니? 이 사람아 라고 누구 했지? 누구로? 삼촌. 외삼촌? 외삼촌 아니에요?
갑자기 언제 외삼촌으로 바뀌었어? 원래 외삼촌이었어요? 삼촌인데? 외삼촌 죽지 않았어? 외삼촌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외삼촌은 이미 죽었고 삼촌은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데 삼촌이 온다고 믿은 시간에 구렁이가 온 거잖아. 외삼촌은 이미 죽었어. 그래요? 아, 이 삼촌. 진짜. 이제 와서 이러면 어찌합니까? 윤지야, 외삼촌은 진즉 죽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뭐 했어? 빨치산에서 저주를 퍼부었잖아. 그리고 실은 밤에 삼촌이 집에 왔었어. 삼촌이 왔는데 외할머니가 방문을 살짝 여닫았어. 그래서 삼촌이 도망가. 그런데 내가 경찰이 준 초콜릿을 넘어가서 경찰한테 어젯밤 우리 삼촌 왔다 갔다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가서 되게 혼나고 와.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상황이야. 앞에 있는 줄거리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외할머니가 원래는 이걸 누가 해야 돼? 할머니가 해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가 졸도했잖아.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대신 한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어떤 무속신앙에 대한 외할머니 믿음도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아 라고 구렁이한테 삼촌의 현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해? 웃어?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빡친 외할머니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이렇게. 간접되시죠? 세모꼴로 변한 거야. 어떤 새끼야! 이렇게. 삼촌이야? 외삼촌 아니야? 네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나도 순간 외삼촌인가? 생각했잖아. 왜 양이에요? 왜 향이에요? 왜 양? 근데 왜 향이라고 썼어? 아니에요, 제가 못 봤어요. 소율아, 네? 대놓고 왜 양인데? 못 봤어요. 윤지야, 졸려? 아니지. 대놓고 왜 양이잖아. 노래 안 좋아해요. 어떤 창시구 빠진 놈이, 어떤 창시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일썩 나오라, 주리를 댈 놈. 외할머니 좋은데? 입심이 좋아요.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시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서 자네 가야 할 띠로 가소. 여긴 걱정하지 말고 저승으로 가소라고 말하는 거야. 가 안 가? 안 가.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림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가야 할 저승길이 먼데 이승에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장을 허겄네만 왜 네가 여기 찾아왔는지 이해하겠다는 거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걱정, 그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음 이런 것들이니까.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이렇게 되죠. 외할머니가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죠. 외할머니는 산 사람을 대하듯 위로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이 안 보였다. 이때 울바다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이어줬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라고 했죠. 외할머니가 나한테 뭘 가져오라고 한 거야? 가서 할머니 머리카락 좀 모아오너라 라고 말한 거야. 그죠?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이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꼬를 말했다. 할머니 머리카락! 이렇게 말했겠죠. 누구의 그럴 것도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을 때 갑자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 설명을 했어. 그리고 고모가 인상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걸린데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리소반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이거 할머니의 침착한 대응인 거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봐라. 이거 자. 구렁이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첫 번째 뭐야? 구렁이를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한 건 뭐야? 할머니의? 지금 외할머니가 준비시킨 게 뭐야? 첫 번째가. 할머니의? 뭐야? 나한테 뭐 가져오라고 했어? 그래. 할머니의 머리카락.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와?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냄새도 있었다. 이거지.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왜 있겠어 지금? 삼촌을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이겠지? 이건 가족들의 정성인 거야. 그러면 아까 꼬리가 거진 동강남 구렁이가 분단된 우리 민족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런 민족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뭐라는 거야?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지? 그래서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니까 모성애. 첫 번째 모성애. 두 번째가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야. 즉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사랑이 이런 분단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야.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이게 모성애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란 말이야.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뭇가지를 칭칭 감았던 목도미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이거야. 이게 어떤 게 구렁이 움직임을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낸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소이 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거리면서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여기서 그것은 뭐야? 구렁이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서대고 있었다. 지서대고 있겠죠.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꿔 어디로 갔어? 헛간과 부엌 사이의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어디로 지나갔다고?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고라니 가는 거죠? 소이 소이 외할머니의 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뒤란으로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공간으로 따지면 마당 한복판에서 감나무 위로 거쳤다가 우물곁을 갔다가 뒤란으로 갔다 대밭까지. 물론 이 감나무 위 가기 전에 텃밭도 잠깐 들리죠? 텃밭을 들리기도 하고 감나무 위에 갔다가 어디 사이로 지나죠?
우물곁 여기 부엌과 헛간 사이를 거쳤다가 우물곁을 갔다가 뒤랑 거쳤다 대밭으로 가죠. 이걸 통해 삼촌이 집안을 뭐야? 둘러보고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이라고 말하죠. 앞에서는 이것 그것이었지만 이 할머니만큼 그걸 뭐라고 불러? 이 사람이라고 부른 거야.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여기서 성님은 누군데? 성님은 누구? 자네 성님이잖아. 여기 성님 누구야? 구렁이의 형님이니까 누가 되겠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집안일은 자네 성님인 나의 아버지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말 고맙네 이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단순히 구렁이잖아. 근데 그걸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다음 장마철에 무성이 도달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거 절정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달래서 보내게 된 거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 절정이가 되겠죠. 자, 됐어? 앞에서 아직 안 됐어? 좀 더 써야 돼? 쓰세요. 윤지야 어때? 이 소설 좀 뭐해? 좀 애들이 읽을 만한 소설이지? 그래도 여기 어쨌든 이제 분단 현실과 관련된 분단 현실과 그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속 신앙의 바탕을 둔 모성애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 남북의 분단,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제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는 거야. 아, 또 잘못 썼어 와중에? 나 왜 계속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만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옆에 준비한 것들, 옆에 써놓은 것들 한 번만 쓱 가볼게요. 꼬리가 거의 두 동강 난 구렁이라고 했죠? 일단 삼촌의 현실입니다. 삼촌이 와야 될 날, 와야 될 때에 왔기 때문에 삼촌의 현실이고요. 또 이념 대립을 분단된 우리 민족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했고, 이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 있지, 돌멩이와 나뭇개비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념의 갈등이 나오죠. 공산당과 이제 국군이라는 term이 나오겠죠. 외삼촌은 국군으로 참전했고 할머니는 이제 빨치산으로 참전했죠. 소식이 없어. 여기는 이미 전사했어. 여기는 이제 소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점쟁이 온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잔치일복이 다 기다렸는데 그날 뭐가 와? 구렁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삼촌의 현신이다라고 보는 거야. 할머니 아들인 삼촌이. 이렇게 요거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오타가 있었죠? 오타 좀만 수정해 줍시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을 막는 까닭 왜 말까요? 왜 내가 막 작대기로 내려치려고 왜 막니? 그래, 그 구렁이를 뭐라고 본 거야? 구렁이가 삼촌이의 현신이라는 거야. 구렁이 할머니가 삼촌이라는 것을 짐작해 삼촌의 현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막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미성숙함과 폭력을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이제 미성숙함, 유자라고 부르면 그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자소설의 내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의 미성숙. 요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렇게. 그래서 나의 미성숙함과 폭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 불을 붙잡는 거야. 잡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자, 장마에 나타나는 시점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거 시점 몇 인칭이었죠? 2인칭이죠. 1인칭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린 시절의 나의 눈으로 보느냐
어른이 된 나의 시점으로 보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야. 대부분은 어린 소년인 나의 시점이야. 그래서 인연 대립의 문제와 비합리적 행위로 볼 수 있는 두 할머니 행위 있지. 이걸 어린 순수한 눈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소년의 시점인 나야.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나오냐면 어린 관찰자 한계를 보완하는 거고, 어린 시점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른이 된 나의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서술자가 공존하게 되니까 이게 입체가 되죠. 입체는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잖아. 서술자가 어린 나와 어른이 된 나, 이렇게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문제 이제 풀다 보면 문제에서 잘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자, 다음. 사람들의 반응. 할머니는 졸도했죠? 식구들은 할머니를 깨우기 위해서 난리나, 뭐 물도 뿌리고 주물러주고 그랬죠? 동네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죠? 하지만 외할머니만큼은 냉정을 잃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게 되죠. 먼저 사람들 내쫓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보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대응 태도. 혼자서 침착한 태도 혼란을 수습하죠. 단호한 태도로 사람들의 행동을 말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구렁이하고 대화하고, 이것은 외할머니의 침착한 성격이 드러나고, 외할머니는 일단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다음. 여기는 없나? 없어? 다음. 이제 할머니의 머리카락 나와 있잖아.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구렁이가 원한을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이런 현실은 뭘 통해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한다는 거야. 할머니 태는 할머니의 채취, 또 혈육의 정, 이게 할머니와 구렁이의 어떤 대면, 이런 것들이 되네. 결국은 이 머리카락은 모성애를 상징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삼촌의 한을 풀어주러 저성녀로 가르게 하는 역할이 뭐라고? 이 머리카락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겠지? 삼촌을 위한 할머니의 정성. 이거 할머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정성.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지. 됐죠? 다음. 구렁이 행적. 마당에서 감나무 이 우들겨 뒤란 대밭 나오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갔다라는 거고, 구렁이에 제공한 음식은 한을 품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촌의 현신인 동시에 상처인 우리 민족을 뜻하겠지? 그리고 두 할머니가 화해하는 계기이자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뭐라고?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거야. 무속신앙을 매개체로 해서 할머니가 해야 될 것들을 외할머니가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두의 화해 매개체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야, 결국? 분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아까 말했던 모성애와 가족이 사랑인 거지. 요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구렁이 할머니,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죠. 무속적 믿음도 있고 모성애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속적 믿음과 모성애에 기반한 사랑이잖아. 이걸 통해서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극복할 수 있고, 이념으로 갈라진 민족 화합에 뭐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봐. 상징성이 강한 소설이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거고. 자, 이 성님 아까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야. 알겠지? 이렇게. 근데 왜 응. 작은 아빠랑 삼촌이랑 결혼을 안 했어. 결혼 안 할 때는 보통 뭐라고 불러? 삼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절정 2까지 봤고요.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할머니가 보냈죠? 할머니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목말라. 감내부터 응? 응. 자,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어요.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며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물어보죠. 갔냐? 갔어? 갔냐고? 나가죠.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삼촌. 그렇지. 삼촌 잘 보내줬냐? 저승으로 잘 인도했냐? 라고 말하는 거야. 말뜻을 재빨리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은 지그시 내리 깔았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의 현신인 삼촌의 현신인 구렁이가 한을 풀었다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눈을 지그시 내리 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까지 실용력이나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발해져준 이야기. 이걸 뭐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래서 무슨 제시라고? 요약적 제시. 이건 별표 쳐놔.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거. 근데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 기억 못한단 말이야 나중에. 요약적 제시라는 걸. 요약적 제시가 뭔데? 사건의 경과나 인물의 행적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 듯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쭉한 볼고롱을 타고 베갯니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라고 했죠. 아까 있잖아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두 할머니가 갈등 해소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갈등 해소에 이제 해소가 될 것을 암시한다는 거지. 안방으로 온 거를. 왜 그동안은 외할머니가 안방에 안 왔어. 아까 그 저주를 퍼붓고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사랑채에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길, 한바탕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큰방 출입을 한 거잖아. 그리고 큰 방으로 불렀잖아. 이걸 통해서 두 할머니가 이제 갈등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소. 왜 고맙겠니? 내 대신 내 아들을 잘 인도해줘서 한을 풀어줘서 고맙소 라고 말하겠죠.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부인도 별스러운 말씀을 다. 사부는 사부인이겠죠. 사돈도 별스러운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테서 이 얘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아꾸랴 라고 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구렁이를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일이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사분이 대신 맡아꾸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을꼬. 이렇게. 그랬더니 인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마음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이렇게.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띄어야 되네.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갈등 화해한 거죠? 화해한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누구? 남아있는 근심. 아들에 대한 걱정이지?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오. 별탈 없이 갈 길을 갔는지는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면서 지내면서 사분댁 터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요. 터주 노릇이라는 얘기는 우리 알지? 그 집안을 지켜주는 신 이거야. 터주대감이라는 말도 쓰고 옛날에는 그런 이런 뱀이라 구렁이가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대감 역할을 한다라는 걸 믿었었어. 그래서 터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거요. 이렇게.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의 기운이 깔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돼서 할머니가 이제 그 삼촌이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까랑까랑 했었잖아. 그게 할머니가 이제 남은 힘을 거기다 다 쓴 거야.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한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뭐야?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지.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일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 나의 아버지보다 밖에 있는 아들, 삼촌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아까 선생님이 서술자가 2명의 서술자가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가 이제 어른이 된 서술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들어있는 어떤 평가, 이 사건에 대한 어른이 된 나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거야. 가볼까요? 할머니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록으로 며칠 동안 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렸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는 시간이었나 보다라고 했죠. 그간이 할머니에게 가장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어른이 된 나가 그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삼촌을 기다리는 시간이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이겠죠. 그리고 나오죠.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라고 했어. 내 지난 날이 뭔데? 형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삼촌이 집에 다녀간 것을 꼰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쪼꼬리 때문에 삼촌 팔아먹었다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거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네, 형사 이렇게 됐죠? 여긴 다시 이제 어린 나이 시점이겠죠? 정말 지루한 장말 한 줄을 빼먹었어 선생님이. 한 줄 더 있어. 정말 지루한 장말다. 이게 한 줄 더 있어야 돼. 그 소설에.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라고 했죠. 이때 장마는 민족 간의 갈등 6.25 또는 두 할머니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장마였다니까 과거형이잖아. 과거형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줘서 이게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죠.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넘어오자. 할머니의 눈물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죽어서도 편안한 것으로 가지 못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됩니다. 맞잡은 손이죠. 맞잡은 손은 화해야, 화해. 근데 뭘 통해서? 구렁이를 누구처럼 삼촌의 현신으로 여겼잖아. 그런 데서 오는 거니까 전통 무속신앙을 통해서 화해하는 거야. 그래서 전통 무속신앙을 통한 이데올로기 극복이라고 했죠. 근데 단순히 전통 무속신앙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사랑, 그러니까 전통 무속신앙과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사랑, 이게 갈등 해결의 극복의 원동력이다. 그걸 통해서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 무속적 믿음과 모성애에 대한 기반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다 됐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고, 지루한이라는 표현에서 장마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 과거의 문장을 통해서 장마가 끝났으며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도 종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쟁도 끝났죠. 장마를 통해서. 장마라는 배경이야. 자, 장마 시작은 두 사람의 갈등이고 장마의 끝은 할머니가 화해했지. 그러니까 장마는 두 할머니의 갈등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시간적 배경이자 전달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가족사의 불행을 상징하기도 하고,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 여기다가 가족사의 불행, 비극적 사건 이렇게 나와죠. 장마. 자, 좋아요. 여기 좀 덜 썼나요? 자, 이거 좀 쓰고 뒤에 학습 활동 한번 넘어가 볼까? 핵심 정리 한번 넘어가면, 핵심 정리는 뭐 새로운 나온 건 없어요. 넘어가 보세요. 학습 활동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활동 먼저 가자. 여기서 특징에서 이거 보면 어린 화자 등장했지? 순수한 눈으로야. 그러니까 순수한 눈이 했다는 얘기는 전장의 비극성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비현실적 사건들이 나오잖아. 비현실의 행동들이 나오잖아. 무속신앙이 바탕으로 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어린 화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 화자를 설정했다는 거 이렇게 됐고, 자 학습 활동에서 보면 예, 중심 사건 정리해 보고요. 두 할머니의 갈등이 생기는 건 뭐가 있어? 빨치산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했지. 그래서 갈등이 생겼고, 갈등이 풀리게 된 계기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믿는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해주지. 그 근처에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두 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거고. 자, 어린아이 시점은 이 대부분은 다 어린아이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군데로 잡았으니까 우리도 거기 잡았어요. 본능적으로 듣기는 파괴할 수, 이거 나오죠. 막대기 듣고 있는 거. 요 장면이고, 여기는 할머니가 가장 뭐 행복했던 시간이었나 보다 해서 저게 어린아이 시점, 여기가 어른의 시점인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 어린아이 시점에서는 이념의 대립 문제, 그지? 그리고 비합력으로 보일 수 있는 두 할머니 행위 있지? 이걸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른이 된 나이 시점에서는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이념의 대립의 파괴적이고 비극적 면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점 바라는 효과 잘 나오겠죠? 첫 부분과 마지막이죠. 장마의 시작과 장마가 끝났죠? 이렇게. 장마가 상징적 하는 의미는 바로 6.25 전쟁. 그렇죠? 그리고 가족의 불행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것 뭐야?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됐고 더불어서 6.25 전쟁의 종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렁이는 누구의 현신? 삼촌의 현신. 우리 전통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고요. 구렁이는 전쟁으로 생긴 상처와 비극을 상징하지? 왜? 꼬리가 거진 두 동강 났잖아. 우리 민족이야. 그러면 구렁이한테 가해지는 폭력은 뭐라고? 폭력을 상징하는 건 본문에 돌멩이와 나뭇개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 봐라.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보고 이러한 태도가 전쟁의 비극을 치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일단 간단해. 둘 다 무속신앙이지. 그러니까 무속신앙 바탕. 할머니의 머리카락과 차긴 음식은 뭐가 되겠니?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사랑 이거지. 이 두 가지가 치유의 가능성인 거야. 무속적 믿음과 모성애에 기반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전쟁의 상처의 비극을 극복하는 건 무엇으로? 무속신앙에 있는 믿음과 모성애를 기반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민족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소다른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마 정말 지루한 소설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뒤에 뭘 봐야 되겠니? 워크북을 한번 봐야 되겠죠? 워크북을 보고 잘 해보도록 합시다. 끝!